자, 그래서 논문의 구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가 계속 진도를 좀 나갈 텐데, 이 논문의 구조를 얘기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이제 논문 구조 설명한 것을 기반으로 이제 학생들이 작성한 거를 몇 개 좀 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논문은 제목과 초록, 서론, 본론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우리는 지금 제목에 대한 얘기, 초록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참고 문헌, 결론, 서론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동영상 찍기 전에도 잠깐 학생들하고 공유했지만, 논문을 잘 쓰려면 남의 걸 많이 읽어야지 이렇게 쓰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된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게 어딨냐 이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논문 양식이 있고 쓰는 방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괄식, 어떤 사람은 미괄식, 어떤 사람은 짧게 쓰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길게 쓰는 거 좋아하고, 그 이야기는 독자층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두괄식으로 쓴 걸 읽기 편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괄식으로 쓰는 걸 읽기 편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논문을 쓰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공학적으로 논문을 많이 썼던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 학생이 석사과정을 받을 때 되면 혼자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 그렇게 해서 이러한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학생도 1학기 때는 이러한 식으로 지도하지만 2학기 되고 이제 3학기 올라가면서 조금씩 살들이 붙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똑똑한 학생들 아니면 창의적인 애들은 그 형태를 벗어나서 새롭게 논문을 쓰는 방식을 스스로 찾아가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베이직 중에 베이직이고, 어떤 거냐면 경험에 따른 그냥 유형, 그러니까 이교본 교수가 가지고 있는 유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따라오기 쉬운 방법이다 이해하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볼 거는 어떤 학생이 쓴 제목, 그 다음에 초록에 대해서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결론, 참고문헌 정도만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한 5명의 지도학생, 6명의 지도학생들의 숙제를 잠깐 볼 텐데, 이 동영상 녹화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지도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아주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본론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거예요. 쓰다 보면 제목도 좀 바뀌고요. 결론도 좀 바뀌고 참고문헌도 추가되고 빠질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논문을 쓰기 이전에 논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형태를 가질 거냐 먼저 이제 설계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다는 얘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와장창 써대로 나오면 나중에 끝에 가서 무슨 얘기를 마무리 져야 될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논문은 그렇게 쓰는 게 맞아서 이렇게 진도를 한번 나가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오늘은 안 나왔어요.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다는 학생인데, 사실 PLC와 인버터를 활용한 기계식 주차 설비의 성능 향상이에요. 이거는 저하고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제목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학생이 메일을 보내고 나서 고민을 해요. PLC도 사실 우리 아는 거 아닌가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인버터도 우리는 아는 거예요. PLC와 인버터를 활용하면 어떻게 성능이 향상되는지 이것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독자들한테 불친절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창녕이랑 좀 얘기해봤을 때 보면 두 개를 동시에 활용하는 게 키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활용한 이런 식으로 좀 제목을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어떻게 작문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목은 이렇게 바꾸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제목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동시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친절한 제목이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서론을 쓰고 결론을 쓰는데 두 개가 좀 맞지 않는 게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전압 레귤레이터를 이용한 전자제어카드의 자동 제거 장치 구현입니다. 임플리먼테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명철이는 구현하는 것 쪽에 좀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구현이라는 거 빼도 될 것 같아요. 자동 제어 장치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논문을 쓰려고 하잖아요. 내용을 잠깐 읽어봤는데 자동 제거 장치를 어떻게 구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붙이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은 구현하는 게 어떤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본문을 어떻게 전개하냐에 따라서 구현을 붙이자 아니냐는 좋은데, 저는 제목을 약간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폭입니다. 그래서 자동 제거 장치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구현은 제 초점을 맞춰져 있더라도 좋을 것 같고요. 영어로 보면 Noise Elimination of Electric Control Card Using a Constant Voltage Regulator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제 명철이 논문이 깔끔하고 좋다고 하냐면 이게 참 전력전자적인 논문이라서 익숙해요. 형 모모 오브 모모 유징어 모모 이게 전력전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투적인 제목입니다. 모모를 이용해서 모모의 개선, 모모의 향상, 모모의 제거, 뭐 노이즈 리덕션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제목 정하는 거는 참 제가 익숙해진 부분이라서 답이 금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명철이 같은 경우는 본문을 가지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계속하고 이거 빼라 이거 넣고 그림도 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결론도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본문도 살짝 봤는데 아주 완벽한 건 아니라서 조금 더 진행을 하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제목 이 예제는 괜찮아요. 그다음 제목 3이 있어요. 야 이거는 챔버 레이트는 아무도 모르는 말이에요. 액션. 저희 누가 손을 들었는데 무시하냐. 지금 손을 들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 다 모른다고 얘기해버렸는데. 그렇죠. 우리 그냥 NG 그냥 갑니다. 좀 손가락 질했어요. 이게 이런 제목이 참 불친절해요.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쓸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IPMSM 이렇게 제목을 써도 IPMSM은 뭐냐 전력전자 논문에도 인테리어 퍼머넌트 마그넷 싱크로스 모터도 다 쓰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챔버 레이트라는 게 이게 레이트 발생인가요? 되게 잘 몰라서 챔버릭 레이트에 관한 연구 아니에요? 그죠? 제목 이게 그냥 느낌이에요. 레이트는 챔버에서 리크라는 게 뭐 누설? 챔버가 누설되는 비율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럼 반도체 장비의 챔버에서 뭔가 흐르나 보죠. 질질 흘러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걸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럼 챔버릭 레이트의 제목이 방언이라고 써요. 너무 종교적인 용어인데 제가 모르면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 분석 연구라는 말은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지난 시간에 들으면 알겠지만 그래서 Analysis of Chamber Rate in Semiconductor Equipment S in 뭐가 들어가든 여기 S가 들어가든 제가 잘못 썼습니다. 괜찮겠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equipment라는 게 약간 가산명사일 거예요. 불가산명사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S를 놓든 어로 쓰거나 우리는 그런 일을 좀 해줘야 돼요. 이제 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좀 말이 길어지는데 우선 가산명사면 어를 우선 붙이고 더인 경우만 좀 찾아내면 된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 막 바뀌어요. 뭐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챔버릭 레이트 분석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반도체 장비의 챔버릭 레이트가 분석이 다 돼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뭔가에게 구체적으로 시스템 아니 뭐 어떤 반도체 장비인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그걸 혹은 챔버릭 레이트가 좀 특별하게 계산되는 게 있다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있지 않고는 이 논문은 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수정한 걸 메일로 보낸 모양인데 그렇게 보내면 내가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건 아닌데 제목이라는 게 우리가 연습하는 거라고 보면 제목만 봐도 이렇게 쓰면 정말 불친절한 거예요. 당신이 반도체 장비의 챔버링 레이트를 다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장비든 뭔지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뭐 평균을 이용한 챔버링 레이트 아니면 피크 값을 이용한 뭐 경우에 따른 뭐 한가한때의 뭐 이런 게 이걸 구하는 게 다른 게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제목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논문을 끌어나가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아예 논문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으니 뭐를 분석하더라도 특수한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이제 논문입니다. 이제 아시죠? 이제 확대 적용이에요. 이거는 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Extended Applications인데 제가 느꼈을 때는 와이어로 했을 때에 비해서 이제 통신을 해서 선박 엔진의 무슨 성능을 향상시켰다 아니면 부피를 저감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선박 엔진의 성능 개선 그냥 performance improvement of
Marine Engines with Industrial Network Technologies 이렇게 뭐 했으면 좋겠는데 우성아 예, 정보 쪽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깔끔한 제가 원하는 논문 제목도 저쪽부터. 동영상 녹화하고 있어요. 두 번째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냥 제 느낌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쓰면서 이게 인더스트리얼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스에서 뭔가 좀 어떤 발각되는 게 나오거나 아니면 퍼포먼스 임프루먼트가 어떤 성능 향상을 어떻게 해야지 구체적인 케이스가 나오면 여기다 약간 뾰족하게 단어를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스위칭 노이즈에 대한 EMI 필터 특성 분석. 이것도 지금 아까 성우랑 비슷한데 EMI 필터, 이제 EMI라는 게 보통은 전력전자회로가 들어가면서 스위치 온오프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에 의한 거예요. 그걸 EMI 노이즈라고 부르는데 스위칭 노이즈를 사실 EMI 필터가 스위칭 노이즈를 위한 거예요. 그럼 이 제목도 뭔가 조금 더 구체성을 띄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본문을 안 읽어봤는데 이제 예를 들면 기차를 위한 역은 기차를 위한 건데 굳이 그 다음에 버스를 위한 정류장 이런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목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EMI 필터는 스위칭 노이즈를 잡기 위한 게 주로 하는데 뭔가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스위칭 노이즈에 대한 EMI 필터 특성이라기보단 범용 전력전자 시스템의 스위칭 노이즈 저감을 위한 EMI 필터의 특성 분석 약간은 좀 너무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본문에서 쓰려고 하는 건 기존에는 이제 수동 소자를 많이 이용해서 EMI 필터를 만드는데 요즘에는 반도체가 아주 발달해서 능동 소자를 이용한 EMI 필터로 부피도 줄이고 이런 특성 액티브 이제 그래서 그거를 예 알겠습니다. 이제 또 개인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제목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을 좀 보면서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시스템 특정 운영 분야는 뭐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 부분 얘기가 돼야 제목도 좀 재밌고 그 다음에 글 쓰는 게 편할 거예요. 요거는 괜찮아요. 조금 근데 연결되어 있는 게 의나 이런 명사가 연결된 게 좀 껄끄럽다 싶으면은 요 정도로 말을 바꾸면 될 것 같고 그 PDF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파일은 아래 한글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으니 제가 저희 연구실 학생들은 저희 회사 보안 시스템 때문에 가끔씩 제가 승인하는데 가끔씩 오류가 생길 때가 있는데 다시는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항상 버전이 다르거나 그러면 워드나 아래 한글에서 이상한 짓을 해서 PDF 파일 너희가 확인한 걸로 반드시 보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초록은 한번 볼게요. 초록은 보통 기본으로 우리가 했던 건 4문장이었어요. 본논문은 어떤 거다? 그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검증한다. 마지막 문장. 그리고 이제 2문장 혹은 3문장, 4문장까지 논문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형태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너무 범용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초록은 내가 이 논문에서 뭐를 하는데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건 뭐다. 초록은 쓰다 보면 바뀔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요 4줄 그건 기계식 주차 설비가 유일한 대안으로 각본받고 있는데 요거는 초록에 쓸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이제 본문에 쓰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기차 주소 요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 친구가 바로 뒤에 연결할 데다가 우리가 결론에서 보면 결론은 되게 괜찮아요. 이거 있죠? 기존의 PLC 방식은 어떠고 인버터 어떠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활용해요. 12% 감소되었다. 제가 원하는 초록 결론의 서론의 마지막 문단의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걸 같이 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초록을 쓰고 서론의 4번째 문단을 쓰고 결론을 같이 쓰라는 이유가
조금씩 바리에이션을 주더라도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야 논문의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뭘 주장했는지 요약문하고 뭘 했다는 결론하고 이 논문에서 뭘 하겠다는 서론의 네 번째 문장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동영상을 본다면 인도네시아에서라도 제 생각엔 초록을 결론이랑 좀 다시 한번 결론을 보고 좀 정리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초록은 또 하나가 더 있네요. 두 번째 초록은 우리 이제 명철이가 한 거예요.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 제어 시스템에서라는 어떤 뭐 특정한 시스템을 얘기한 것까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근데 제목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 제어 시스템이 원자력 발전소 이외에 안 쓰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거슬리긴 하는데 그건 한번 보세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라고 넣고 싶다면 제목에도 원자력 발전소 넣고 뭔가 결론이나 에비던스, 결론을 지지하기 위한 증거물 에도 원자력 발전소이기 때문에 내가 했어야 되는 액션이 좀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거는 이제 넣을지 뺄지는 좀 고민을 해봅시다. 발생하는 작은 크기의 잡음이나 큰 크기의 잡음을 제거하는 회로, 즉 크기에 상관없이 잡음을 제거하는 회로를 구현한다. 그래서 다 지우고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크기에 상관없이 잡음을 제거하는 회로를 구한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것부터 여기 지우고 크기에 상관없이 잡음을 제거하는 회로를 구한다. 신호를 포착하고 구분하고 따라단 약간 문장이 뭐 세 줄 길긴 하지만 따라올 수 있어요. 회로의 구성한다. 좋습니다. 여기가 약간 초록에서 이렇게 회로의 구성이나 어떻게 동작하는지 원리를 설명하는 게 좀 많이 딱딱하기는 해요. 많이 딱딱하긴 해요. 그래서 이 논문의 독자층은 뭔가 전력 회로를 구성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초록을 보고 행복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대략적으로 보기 위한 사람이 봤을 때는 조금은 딱딱한 문장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지 좀 고민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 본문에 따라서 각각 요소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다면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리 한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거는 그냥 야이씨 이런 걸 왜 가져왔어 이렇게 하려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째, 네 줄이 되면 우리는 아무도 읽지 않아요. 문장은 너무 깁니다. 저 읽지도 않았지만 문장이 길고요. 제가 급하게 오타가 있는데 오타는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오타는 지도교수를 능멸하는 농담이에요. 묻질 않으니 가능한 문장을 2형식, 3형식 2개만 가지고 쓰고 붙일 때 붙이는 걸로 갑시다. 독자들은 긴 문장을 읽고 싶어 하지 않아요. 3줄입니다. 문장이 연결됐을 때도 3줄을 넘어가서 4줄이 됐다 그러면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4줄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내가 넣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자, 우리 정우성이 아니라 이유성 논문인데, 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거는 네트워크 필드버스 이더넷 통신 기술이에요. 인더스트리얼 통신 테크놀로지스를 이렇게 2개로 지금 정의해서 초록에서 때리고 있어요. 그죠? 대부분 초록에서 첫 문장하고 제목하고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논문의 90% 이상이.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가 한 게 이렇게 구체적인 게 있는데 제목은 좀 이제 광범위하게 간 형태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딜을 해야죠. 필드버스 앤드 이더넷 테크놀로지로 갈 거냐? 아니면 뭐 그거는 좀 봐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논문을 이제 여기 일반 대학원 학생도 좀 있는데 제목하고 초록의 첫 문장은 되게 동일해요.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게 제시하고자 하는 게 This paper present 제목. 그죠? 근데 This paper present 제목 플러스 알파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기간 단축, 공사 비용 이렇게 막.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제목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제목이 불친절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목이 좀 자기가 하는 얘기를 그래서 쓰다가 스코프가 뭐 필드버스나 이더넷 통신으로 줄어들게 되면
제목에 거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퍼포먼스 임프루먼트의 공사기간 단축이 자꾸 포커싱이 되면 공사기간 비용 단축을 제목에 넣으면 돼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지금은 제목을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정리하고 시작하고 써나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 제 생각에는 필드버스와 이더넷 통신 기술도 자꾸 들어갈 거예요. 그럼 제목을 바꿔버리면 돼요. 이렇게. 포커싱해서. 그 다음에 기간 단축, 공사비용, 공사비용 기간 단축이라고 그 제목에 넣으면 돼요. 그래야 제목만 보고 얘가 이거 두 개를 사용해서 이걸 단축했구나 하고 친절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괜찮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가요. 제가 쓴 거는 아주 나중에 좀 바꾸겠다 생각하고 그냥 범용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뒷부분에 테크놀로지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앞부분에 성능 향상도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더라. 제목이란 게. 틀을 이렇게 잡아놓고 가전 얘기예요. 내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늘어들면 늘어나는 만큼 볼 수 있게. 트위터. 괜찮아요. 여기까지 두 문장, 세 문장. 초록은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는, 장애가 되고 있다. 장애가 된다. 어느 게 맞는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쓰고자 할 때 할 수 있다, 되고 있다 이런 말을 잘 써요. 근데 영어로 논문을 보면 그런 말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이 예가 아주 적합한 건 아니지만 논문을 쓸 때는 독자들이 이렇게 약간 약하게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논문을 봤을 때는 약간 그 지식을 받기 위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거칠게 된다, 향상되었다, 저감된다 이렇게 선언적인 걸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결론이나 시뮬레이션에 디스커션을 할 때 뭐뭐 했음을 볼 수 이런 건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건 저자가 쓸 말은 아닌 거예요. 독자가 그림을 보고 볼 수 있었네. 저자는 이 그림을 보고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나 해주고 싶어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초록은 분석하였다. 과거형보다는 분석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분석할 거니까 할 수 있다. 괜찮습니다. 이거는 문장 몇 개를 나중에 디테일하게 변경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제목에서는 봤네요. 우리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로 구성된 EMI 필터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이제 얘기했던 게 그 얘기예요. 자기가 쓸 때 이런 거라는 걸 초록에서는 얘기했는데 지금 제목에서는 설명이 덜 돼 있는 거 아시겠죠?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록을 쓸 때 첫 문장은 본논문에서는 분석한다. This paper analysis 블라블라 제목. 그래서 제목을 좀 더 반도체 기술 요 두 개 문장이 약간 창의 문제 너무 일반적인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초록도 제가 얘기한 5문장에서 좀 더 양이 많아요. 요런 것들. 그 EMI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아주 기본적인 개론적인 얘기들이 초록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걸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답은 아니에요. 이걸 고민해서 지금 4줄. 그 다음부터는 괜찮은데 누가 초록에 가로를 써?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에요. 조크라니까요. 또 요거를 좀 한번 볼까요? 규제하고 있다. 되고 있다. 연구되고 있다. 이런 거. 본인이 알고 있었으면 오작동의 원인이다. 원인이잖아요. 원인이 되고 있다가 아니에요. 이 문장은 빼버릴 거니까 안 보고. 발생한다. 그죠?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거 하고 있다는 괜찮습니다. 연구되고 있다. 이런 것도 괜찮지만 되고 있다 중에서 하나 위에 거는 너무나 불확실성이 많은 그런 문장의 서술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개 날려버리고 가로 부분을 어떻게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으면서 제목은 같이. 그래서 영문 제목도 같이 정리해가 주세요. 다음에. 자, 서론을 한번 볼게요. 자, 서론은 우리가 이렇습니다. 참고 문헌은 어떤 순서로 쓰는지는
그렇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인용된 순서대로 참고문헌이 쫙 나열이 돼야 돼요. 이렇게 3, 4번이 먼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1, 2번은 어디 갔냐? 우리가 Where is number 1 and number 2? 우리는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기계식 주차 설비는 뭐뭐를 의미한다, 나눈다. 이런 것들이 당신들이 직접 한 얘기가 아니고 어디서 책을 본 거라면 반드시 인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정치인 될 거 아니라고 치죠. 그런데 정치인이 된다 치면은 이 사람한테 야 주차 설비가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된다. 요거만 딱 묶어가지고 딴 논문에서 그 문장을 발췌해 찾아내고 표절이다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정치인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글 쓰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랬다 그러면 가능한 참고문헌을 많이 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석사 논문에서 참고문헌이 많지 않다는 건 남의 걸 더 읽었다거나 네 마음대로 글 썼다거나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제가 10개 이상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좀 아쉬워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에 악영향을 미친다가 이 학생이 처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봤겠죠? 그냥 PLC만 활용했을 때 뭐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어떤 게 있다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뭐 할 때 융합하면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참고문헌을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초록에 정리됐던 여기는 참고문헌이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우리가 뭘 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 둘, 셋, 4개로 서론을 구성한 건 굉장히 잘했어요. 첫 번째 문제도 굉장히 잘 써놨어요. 기가식 주차 설비에 대해서 아주 잘 써놨습니다. 여기에다 그냥 1988년도 이런 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서론의 첫 문장은 아주 광범위하게 첫 문단만 딱 읽고 이 논문이 뭐라는구나 배경을 좀 친절하게 설명해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초록에 들어가지 말고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고요. 나머지도 잘 정리가 됐는데 참고문헌이 없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융대원 학생들 중에서 최종 디펜스 하는데 참고문헌 인용이 안 돼 있어서 지적한 학생이 70%가 넘는다고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꺼져! 던져버려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문헌 인용하는 건. 그 다음에 진공에 대한 얘기네요. 이거 뭐 러프 펌프, 터보 몰레큘 펌프, 0m 토르 이게 다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제 따라올 수가 없네요. It's not easy to follow. 따라가기 힘들죠. 그다음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건 좋아요. 립 레이트라는 거 설명하는 건 좋은데 석사 논문은 우리 지금 하는 학생들은 많이 쓰지 않기로 했죠. 맥스가 25페이지, 30페이지 사이입니다. 우리 많이 쓰면 실수만 많이 늘어나요. 솔직히 많이 쓸 만큼 내용도 없고요. 우리 좀 거만하지 않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서로는 나누지 않습니다. 1.1, 1.2로 하나로 묶어버리고요. 하나, 둘, 셋, 4문단으로 나눠요. 4번째 문단이 초록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뭐 연구의 배경이에요. 네가 왜 챔버 릭 레이트에 대해서 하느냐? 챔버는 뭐고 릭 레이트는 이거고 거기에 분석을 해야 향후 챔버 릭을 줄이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한 4문장 안에 쓸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첫 문단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럼 챔버릭 레이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어떠어떠한 게 뭐 있다. 이게 어떻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더라. 챔버릭 레이트는 뭐를 의미하고 우리가 어떤 장비에 어떻게 쓰이고 뭐를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우선 첫 문단부터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은 좀 외국어도 있는 건 좋은데 좀 읽는 사람을 위해서 좀 줬으면 좋겠어요. 진공에 대한 설명. 외부의 압력이 투입되는 현상을 얘기라고 하네요. 릭데이트라고 하네요. 서론에서 릭데이트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이건 아마 본론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서론에서 데피니션을 얘기하기에는 서론이 함축적으로 빵 해서 우리가 지금 왜 릭데이트를 분석하는지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여기에 무슨 밑에 뭐를 달아서 설명하든 릭데이트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뭐를 의미한다. 이 서론은 한 3-4문장밖에 안 되는 서론의 첫 문단에 레이트의 데피니션을 설명하기엔 너무 중요한. 그리고 밑에 뭐 다는 거 있지? 뭘 단다고 하더라고요. 주석을 달아서 설명하는 걸 가볼까요? 저는 공학 논문은 주석을 잘 달지 않는데, 왜냐하면 데피니션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 친절을 한번 좋을 것 같아요. 헐. 자, 우리 지금 정우성 학생이 문단 잘 썼어요. 응? 자, 이 문단을 읽어보면 사실은 필드버스나 이게 필수적이라는 게 이해는 됩니다. 어렵게 쓰지도 않았어요. 그죠? 참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LNG 추진선, 뭐 최적에 대한 거기에서는 적용이 필수적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요거를 제 생각에는 뭐 한두 문장만 줄이든 한두 줄만 좀 줄여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없으면 그냥 가요. 네. 그 다음에 적용된다 1번, 뭐 여기 2, 3번까지는 들어가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안 그러면 광범위한 참고문헌을 셀이 쳐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1번에서 3번 사이에 참고문헌은 교과서, 개괄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첫 문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문단이. 괜찮겠어요? 지금 1번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기존 아날로그 신호의 단점이 있고요.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준다.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나눠서 하나, 두 개로 묶어서 좀 설명을 다시 했으면 좀 막 묶여있어요. 제가 이거 뭐 필드버스나 이런 거에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이라서 지금 여기는 이더넷 통신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고, 뭐 단점에 대한 얘기가 있고, 막 그냥 단점하고 필드버스, 이더넷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단점, 필드버스, 그 다음에 이더넷. 그쵸. 그러면 기존의 아날로그를 이용했을 때 신호 전송에 대한 단점이 있다는 것은 본인만 아는 게 아니라 뭔가 참고문헌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단점에 대해서 설명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주고 이것을 기존의 필드버스 이더넷으로 해결을 한 거잖아요. 예. 해결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단점이 있고, 요 단점에서 이거를 묶는 방법을 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건 동영상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더넷에 대한 정의가 또 있어요. 이건 그냥 막 붙인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지금 뭐 연결하는 방법이고, 어떻게 해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고, 이더넷이 있고. 여기가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쓰고 싶은 것 같아요. 뭔가 문장이 이런 거죠. 지금 어떻게 해서 통신 기술이 필요하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술은 어쩌고 저쩌고다. 본 논문에서는 그런 것들을 구현하여 어떻게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모모를 하고 검증할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런 게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연결될 수 있게 문장을 다시 좀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워드 작업도 그렇고. 양쪽 정렬하는데 다 양쪽 정렬해 중간에 한쪽 정렬하기 시작하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맞아요? 만약에 학생이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줄간격 달려고 그런 거죠. 이거 제가 컷 페이스트 붙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저는 보지 않아요. 워드 작업의 실수는 지도교수에 대한 능멸을. 회사에 가면 그렇지 않나요? 장편 관리할 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참고문헌을 보면 정기학회 논문지 2019년도 9페이지 절대 못 찾습니다. 볼륨이 있고요. 넘버가 있고 페이지가 있고 월이 있고 파이가 있어요.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참고문헌 이딴 식으로 쓰면 안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두 번째, 이 공학박사학위 논문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다 잘 정리됐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뭐 선배들, 풀타임 학생들한테 가서 양식을 받던해서 참고문헌 정리를 하는 방법을 다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참고문헌 두 번째네요. 뭐 이렇게 되겠죠? 엔드가 이렇게 두 번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 건지는 아시겠지만 엔드는 명사가 3개면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쉼표가 아니에요. 명사가 2개면 쉼표 없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토익에서 나오죠. 그런 것들 포함해서 좀 보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이렇게 따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따옴표의 형태는 맞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빗줄 무늬로 쓰는데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볼륨하고 넘버도 모르네요. 그러면 사실은 참고문헌을 적어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서론에서 뭘 적었어요. 그럼 참고문헌을 보고 그게 맞는지 독자가 확인해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독자들은 이 논문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참고문헌은 양식에 맞게 정확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겠어요? 네, 그렇게 참고문헌 작성을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네요, 이건. 정보는 다 들어가 있는데 단 하나예요, 성우요. 나쁜 성우죠. 괜찮아요. 뭐 잘 정리가 돼가고 있죠. 네, 요거는 이 페이지수 표기하는 것, 책 표기하는 방법이 우리가 석사 논문을 쓰는 양식이 있어요. 그게 유럽 방식이 있고 뭐 IEEE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석사 논문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 번만 더 점검을 하고 써줬으면 좋겠어요. 괜찮겠어요? 뭐 지금은 왜냐하면 내가 찾고 싶다 그러면 찾을 정보는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불친절한 건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면 나는 우측 통행을 하고 싶은데 좌측 통행을 할 수 있고 반바지를 입으라고 그랬는데 긴 바지를 입고 올 수 있지만 내가 찾는 정보는 다 있어 보여요. 이렇게 되면 그런 양식 부분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교복을 입으려면 좀 교복 좀 입고 괜찮겠어요? 염색하지 말라면 염색하지 말고 그런 거 정도고요. 이것도 뭐 나름대로 정리는 잘 돼 있죠? 네, 뭐 이거는 뭐 특별히 뭐 요것 정도는 잘 돼 있는데 뭐 똑같은 걸 몇 개 더 쓰고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서론을 쓰고 인용을 하면서 지우고 빼고 해야겠죠?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서론하고 똑같은데 서론의 4번째 문장하고 초록하고 똑같은데 과거형 문장으로 바꿔보고 뭔가 살짝 추가를 하든 에비던스들에 대한 디스커션을 추가하든 뭐 이런 게 이제 문장에 좀 베리어션을 주면서 다르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친구는 결론은 참 예쁘게 썼어요. 뭐 12%라는 이 단어가 들어간 것도 약간 구체성이 띄어서 결론으로는 좋습니다. 결론만 보고 야 얘가 한 거 보니 12%나 줄었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초록이나 서론에서 쓸 수 없는 거죠. 어떤 우리가 에비던스니까 시뮬레이션 혹은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 이런 문장 하나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제가 문장의 베리어션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원자력 발전 시스템에 이렇게 다 되어 있죠. 조금 길어요. 뭐 써도 돼요. 동일한 내용이지만 결론에서 쓰고 싶다는 명철이가 쓰라게 놔두겠어요. 드러났으면 이런 건 약간은 문학에서 보던 동사죠. 드러나다. 약간 좀 무미건조한 동사를 좀 바꿔주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자세한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접속어는 가능한 쓰지 않고 갑시다. 우리. 그리고 나서 문장이 정말 2개가 연결이 안 될 때는 연결이 되도록 논리적으로 문장을 다시 구성해보고 그래도 정말 안 되면 그때 또한 그러나 뭐 이런 걸 쓰도록 해요. 그게 많은 논문은 논리가 부족한 논문이라고 보여줍니다. 좋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문장들이 이제 제가 다 빨간 펜으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맞게. 뭐 괜찮아요. 자기가 하고자 했던 거를 다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실험에 대한 내용이 이제 결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초록하고 서론 4번째 단락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에요. 아주 괜찮아요. 여기서 괜찮다는 거는 형태나 어떤 구성이 괜찮다는 거지 약간 사소한 문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박 엔진에 대한 얘기네요. 길죠?
결론은 한 문단으로 갑시다. 결론을 두 문단으로 쓰기에는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 저는 두 문단이었어요. 왜냐하면 논문 두 개를 믹스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석사학위 논문이니까 한 문단으로 가는 걸로 줄이세요. 자, 여기까지. 자, 우선은 학생들이 가져온 걸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약간 좀 미흡하게 정리했던 학생도 있고, 미흡하다는 얘기는 못했다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학생도 있고, 파일을 못 열어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린 학생도 있는데, 우선은 써보고 나니까 뭘 좀 수정해야 될지가 나오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남들이 했던 거 가지고 봤는데, 아마 다음에 한 번 더 보고 나서는 더 이상은 안 보고 계속 진도를 뽑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예.